특히 금년은 12월에 사서 1월에 팔면 많이 오를 것 같다. 지금은 예측이 의미가 없고요.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짧게 잡고 자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러면 대표님 그 삼성전자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가총액 2위인 네. LG 엔솔 그리고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안 돼요? 저는 일단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기차의 시대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금방 오겠느냐라는 게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페북 친구가 부산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타고 서울 이제 용인 사시는 분이어서 용인까지 올라오시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40km인 거예요. 그래서 한 20km쯤 와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차들이 충전하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20km 더 가면 또 있어. 또 있어가지고 간신히 간당간당 가서 딱 기다렸더니 이제 거기는 완속 충전기밖에 없는 거죠.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걸로 해서 완속 충전을 이제 한 1시간 넘게 막 기다리다가 한 40% 정도 채워졌을 때 이제 그냥 그걸 타고 용인까지 왔더니 한 2% 3%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조마조마했다는 거죠. 탁송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그걸 보면서 과연 전기차의 시대가 금방 올 것이냐.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고 그 시간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이 한 60, 70 드신 분들이 전기차를 타실까요? 안 타실 거라고 봅니다. 원래 자기가 타던 그 차를 타지. 병행하는 시간이 상당한 기간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LG 엔솔은 이 전기차의 확대와 그거 되는 건데 전기차가 그렇게 빠르게 확대될 것이냐. 일단 인구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결국은 얘네가 잘 자라겠지만 금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걸 살 것이냐라는 거는 사람마다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과도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좀 지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전기차가 양이 또 많아지면 예를 들어 충전소를 그만큼 또 건립하지 않으면 계속 포화는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각자 개인이 충전기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충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긴데 솔직히 스마트폰은 연락이 안 되면은 뭐 그날 스케줄이 좀 깨질 뿐이지 큰 영향은 없는데 차가 멈추면은요 사고 위험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체가 상당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너무 2차 전지가 이번 약세장 속에서도 막 전고점 계속 돌파하고 정말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좀 비싸다는 느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체되면 이제 실망 매물도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버티면 언젠가는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만 좋은 회사인 건 맞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네. 혹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게임 이외에 다른 걸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또 게임도 마찬가지. 그럼 게임이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퍼블리싱을 하는 그런 게임들이 뭐 잘 될 것이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에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미 시장을 다 먹었는데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세계로 진출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화도 어느 정도 멈춘 상태, 불경기에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는가? 상당 기간 동안 얘도 정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아니라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세계 시장을 넓히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는 이제 잡았으니까 성장세는 멈출 거고.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화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도체가 어디에 얼마나 쓸까는 사실상 어딘가에서 뭔가 새로운 게 터지면은 전자 관련해서 뭔가 터지면은 거기는 무조건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여기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 계절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뭐예요? 이 12월에는요. 네. 항상 장이 침울해요. 예. 투자자도 별로 없고 뭐 좋은 소식도 없고. 그런가요? 산타랠리라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 산타랠리가 있을 때가 있죠. 예,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기 출연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999년부터 삼성전자를 연말에 마지막 종가로 사서 1월 시가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딱 해보니까요. 24년 중에 22년은 돈을 법니다. 그래요? 네, 92%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돈을 벌어요. 네. 물론 1월 1일에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날 그 1월 달이 양봉으로 끝난 달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보는데요. 1월은 보통 랠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큰 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맞아요. 예, 연말까지 뭐 10억 이상 들고 있거나 뭐 이게 3억까지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일부러 매물을 냅니다. 다시 1월에 사요. 똑같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12월은 떨어지고 1월은 오르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12월은 특히 금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뭐 전쟁도 있었고 고금리도 있었고 그래서 암울한 전망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1월이 되면 희망찬 메시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새해에는 뭐 우리는 극복할 것이고 막 이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막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주가가 오릅니다. 예. 심리적인. 예,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특히 금년은 12월에 사서 1월에 팔면 많이 오를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금년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1월에는 갑자기 희망찬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안 좋았을 때 사야죠. 최악일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삼성전자를 사서 예. 1월에 파셔도 1월에 팔면 설 전에 잘 가서 파시면은 손해볼 일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100%라는 건 아니고 주식 시장에는 100%는 없습니다.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런 꿀팁을 알려주신 거니까 연구하시고. 근데 LG 엔솔이나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아 보인다. 그렇죠. 어찌됐건 블루칩이고 LG 엔솔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예. 네이버 카카오는 답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답이 안 보여요. 예. 물론 그 회사가 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길을 가야지만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내수에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 그래서 네이버는 뭐 포시마크인가요? 미국의 중고 회사도 막 사고 그리고 라인도 조금 글로벌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좀 어려울까요? 카카오보다도? 일단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포시마켓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잘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본은 일단은 성장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외에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뭐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지금은 예측이 의미가 없고요.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계속 안 좋은 뉴스가 계속 터질 것이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해결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지 어떤 것에 딱 묻었는데 거기에 안 좋은 뉴스가 터졌어요. 그러면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혹시 최근에 뭐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대응을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 삼형옵틱스를 한번 추천한 적 있지 않습니까? 배당주였죠. 그때는 시중금리가 1%였으니까 1%인 시대에 배당률이 5%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배당주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자기들은 10% 막 이렇게 줘야지 그렇죠. 오겠네? 그러면 그 배당주가 그 선택을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은 돈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차라리 배당을 안 주고 자기들이 운용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줄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배당주들의 매력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즉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글쎄요, 그걸 팔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그걸 팔기 전에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저는 현재 하고 있고 아마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실 거고 아마 그런 노력들을 누구나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삼양옵틱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배당주라는 성격상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오르지도 않죠. 오르지도 예. 않고. 배당주가 배당을 줄였다라는 거는 예, 굉장한 배신입니다. 예. 참 그런 일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숙제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좀 안전하고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를 갖고 네. 좀 상황이 좋아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생기면 바로 또 사는 게 삼성전자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걸 팔고 그때부터 뭐가 더 오를지 생각하셔도 늦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좀 이렇게 주식을 한번 샀을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다고 하나요?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이 바로 그걸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딘가에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그냥 돈을 어딘가에 놓겠다는 운에 맡기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죠. 이게 만약에 뜨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방망이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순간까지 칠 수 있는 그만큼 짧게 점점점 짧게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단타 이러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단타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쌀 때 사서 어느 정도 오르면 수익을 실현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막 주구장창 1년, 주구장창 2년 막 들고 가져가는 게 마시고요. 아니고. 예. 적도 아까 삼성전자를 얘기해 주셨듯이 네. 뭐 6만 원 밑에서 사서 7만 원 부근에서 팔고 예. 그런 정도. 예.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그 부분은 박스 장세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자신만의 그런 투자 방법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혹시 어떻게 좀 만들어가면 좋은지. 제가 쓴 책의 주제도 결국은 자기만의 투자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결국은 큰 줄기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투자법을 스스로 개발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장기 투자, 뭔가 내가 좋아 보이는 거를 꾸준히 들고 있으면 언젠간 대박이 난다라는 그것도 맞는 투자법입니다. 그것도 맞는 투자법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셨으면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자기 수익 인증도 하셨었고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번 적이 있었었고요. 단타를 통해서. 특히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짧게 잡고 뭐 일주일 단위도 좋고 한 달 단위도 좋고 아니면 하루 단위도 좋고 짧게 잡고 자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요. 네. 장기 투자로 갈 타이밍이 또 그런 신호들이나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쯤 되다 보면 갑자기 급등을 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리만 브라더스 유럽 위기의 그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게 해준 거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 박스를 뚫고 아래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은 투자자가 동학 개미 운동하면서 뛰어들어왔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장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젠 전쟁, 고금리, 유가 상승, 세계화의 종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박스권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럼 상당 기간 이익이 계속될 거다. 그럼 이 상당 기간 동안 그냥 묻어두실 거냐 아니면 박스를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이냐. 그렇죠. 예.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건 수급이 우선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돈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상단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긴축에다가 긴축이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긴축이 있으면 또 완화가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렇죠.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빨리 사서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이 싸긴 싸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샀듯이 우리도 사 모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데 이게 뭐 산 다음에 계속 평생 모아가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적당히 실현하면서 가져가는 그게 오늘 이렇게 좀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러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예측도 맞다고 확신할 수 없고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곳에 딱 묻어두고선 기다리기보다는 움직여야 됩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십시오.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그때에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그 저자님의 책 제목이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잖아요. 네. 딱 그 문구를 네. 다시 한번 새기고 실천에 옮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의 저자이신 이상엽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